충격적일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착륙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분. 수치와 규정만 묻던 캐나다의 항공안전감사관조차 이번만큼은 늦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 공항들은 연쇄 폐쇄, 연료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던 그 순간. 선택지는 단 하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인천공항. 그리고 착륙 후 52초. 응급팀 진입, 4분 만에 이송, 78분 만에 혈관 개통. 그녀가 평생 믿어온 시스템은 그날 52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날 밤 제 손에 쥐어진 스톱워치가 52초를 가리켰을 때 전 알았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는 걸요. 제 이름은 레나 모건입니다. 나이는 29이고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국제항공사 본사에서 객실 안전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일은 간단합니다. 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고를 막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하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이 일을 시작한 지 5년째입니다. 왜 이 일을 하냐고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구급대원이었던 아버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병원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골든타임을 놓쳤죠. 그때 전 배웠습니다. 빠르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요. 시스템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전 숫자만 믿습니다. 기록만 믿어요. 감정이나 경험, 직감 같은 건 믿지 않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거든요. 2023년 11월 15일, 전 토론토발 런던행 야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소처럼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아버지 유품인 스톱워치를 주머니에 넣고요. 스톱워치 뒷면엔 문장이 하나 새겨져 있어요. 응급에서 일부는 생명.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탑승 전 브리핑룸에서 기상보고를 들었습니다. 목적지인 런던 히드로 공항 일대에 이례적인 폭설 경보가 발령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야 500m 미만 활주로 결빙 위험. 사무장인 카린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비행은 모든 상황을 매뉴얼대로만 진행하세요. 예외는 없어요. 카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모건 씨. 하지만 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경력 20년 넘은 베테랑 승무원이라고 해도 위기 상황에선 감정에 휘둘리기 마련이거든요. 규정을 어기고 자기 판단을 믿고 결국 사고를 만들어내죠.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이코노미 좌석 214석, 비즈니스 48석. 거의 만석이었어요. 승객들이 짐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울고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전 제일 뒷좌석 옆 보조석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륙 30분 전이었어요. 조종실에서 기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런던 기상 악화로 대체 공항 검토 중입니다. 승무원 여러분은 안전벨트 확인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카린이 제게 다가왔어요. 모건 씨, 혹시 대체 공항이 아시아 쪽으로 가면 어떡하죠? 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운항 가능 공항으로 회항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한국이면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설마요. 하지만 카린은 진지했어요. 유럽 전역이 폭설이면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천이 제일 가깝거든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더 문제죠. 아시아 공항은 규정이 느슨해요. 특히 눈 오면 끝이에요. 사실 전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들은 것만 있었죠. 빠르다는 것, 효율적이라는 것, 첨단 시스템이라는 것. 전 그런 말들을 믿지 않았어요. 홍보용 문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시스템은 숫자로 증명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전 스톱워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죠.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이륙했습니다. 기체가 떠오르고 창밖으론 토론토의 불빛들이 멀어졌죠. 전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에서 실수는 없을 거야. 내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기록하게 될 게 실수가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무언가라는 걸요. 비행 2시간째였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었고 몇몇은 영화를 보고 있었죠. 전 휴게실에서 태블릿을 켰습니다. 업무용 이메일 몇 개와 함께 항공업계 뉴스들이 떠올랐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 6년 연속 달성. 전 코웃음을 쳤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최첨단 통합 응급 의료 시스템, 평균 대응 시간 3분 이내, 국제 표준 초과 달성. 화려한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사진엔 깨끗한 공항 터미널과 환하게 웃는 직원들이 있었죠. 전 기사를 닫았습니다. 홍보용 문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를 잃은 뒤로 전 빠르다는 말을 믿지 않게 됐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도 구급대는 15분 안에 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론 40분이 걸렸죠. 그 25분이 아버지 목숨을 가져갔어요. 시스템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겁니다. 광고가 아니라 기록으로요. 카린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모건 씨, 기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런던뿐 아니라 파리, 암스테르담까지 전부 폐쇄됐대요. 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요? 대체 공항을 동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대요. 연료 문제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죠? 카린이 망설이다 말했어요. 인천이요. 한국.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시아는 규정이 느슨하잖아요. 특히 눈 같은 거 오면 난리 나죠. 사실 카린도 한국에 가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저처럼 들은 것만으로 판단하고 있었죠. 유럽 항공업계에선 그게 상식이었어요. 서방 시스템이 제일 우수하고 아시아는 그저 따라하는 곳이라고요. 전 태블릿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인천공항 응급의료. 화려한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24시간 대기 의료진, 항공기 직접 탑승 시스템, 병원 직통 연결망. 다 좋은 말이었죠. 하지만 전 믿지 않았습니다. 카린 씨, 혹시 인천에서 실제 응급 상황 처리된 사례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죠. 빠르다고는 하던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전 화면을 내렸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 없죠. 그때였습니다. 기내 뒤편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죠. 카린과 전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승객 몇몇이 좌석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도와주세요. 승무원님. 엄마가 쓰러졌어요. 카린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전 천천히 뒤따라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거든요. 비행 중 응급 호출은 대부분 과호흡이나 공황 발작이에요. 진짜 응급 상황은 드물죠. 10중 8구 물 한 잔 주고 진정시키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뒷좌석으로 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좌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어요. 얼굴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제발요. 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죠. 호흡이 얕고 빨랐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과호흡이 아니었어요. 여성이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요, 숨이. 전 즉시 무릎을 꿇고 맥박을 잡았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왼쪽 팔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저린 느낌을 호소했어요. 심근경색.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건 골든타임 싸움이에요.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카린이 옆에서 물었어요. 모건 씨, 어떻게 해야 하죠? 전 주머니에서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째깍째깍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시간이 생명이에요.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살릴 수 있죠?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는 병원이 무서워하는데 제발. 전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제가 아버지를 잃던 날 거울에 비친 제 눈빛과 똑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전 즉시 행동했습니다. 카린 씨, 응급 의료 키트 가져오세요. 산소통도요. 카린이 뛰어갔어요. 전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 말 들리세요? 눈 뜨세요. 여성이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릿했죠. 아, 아파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요? 내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아요. 왼쪽 팔도. 전형적인 심근경색 증상이었습니다. 심장 근육에 피가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근이 죽어가죠. 골든타임은 증상 시작부터 2시간. 그 안에 혈관을 열어야 해요. 카린이 의료 키트를 들고 왔습니다. 전 재빨리 열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꺼내 환자 얼굴에 씌웠죠. 아스피린 300mg을 꺼냈습니다. 이거 씹어 드세요. 천천히요. 딸이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질 거야. 응. 전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팔뚝에 압박을 가하고 수치를 읽었어요. 90대 60. 낮았습니다. 맥박은 110. 너무 빨랐죠. 산소 포화도는 88%. 위험 수준이었어요. 카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환자가 다시 신음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산소 유량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만으론 한계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병원이었죠. 혈관 조영술, 스텐트 시술, 집중치료실. 기내에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전 스톱워치를 봤습니다. 7분 경과.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점은 몰랐지만 딸 말로는 30분 전부터 괜찮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이미 40분 가까이 지난 거였죠. 카린이 말했습니다. 기장님께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죠. 그리고 기내에 의료인 있는지 방송하세요. 카린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얼마 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기내에 의료 전문가 계시면 뒷좌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딸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병원 싫어해요. 옛날에 오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뒤론 병원 가는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전 딸을 봤어요. 지금은 병원 가야 해요. 안 가면 더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무서워해요. 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딸만은 혼자 두지 말아줘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구급차에서 하신 마지막 말이 떠올랐거든요. 레나 혼자 두지 마. 그때 전 12살이었어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후반의 동양인 남성이 다가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제가 의사입니다. 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과세요? 응급의학과요. 일본 국립대학병원에서 왔습니다. 사토 켄지라고 합니다. 사토 교수가 환자를 살폈습니다. 맥박을 짚고 눈동자를 확인하고 호흡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심근경색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것 같네요. 전 물었습니다. 기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거의 없습니다. 산소, 아스피린, 활력 징후 모니터링. 이미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사토 교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착륙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치료는 병원에서 합니다. 생사는 착륙 전에 결정되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스톱워치를 쥔 손이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15분, 20분, 25분. 하지만 비행기는 아직 대서양 한가운데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이 어디였죠? 인천. 한국. 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느릴 거야. 분명히 느릴 거야. 조종실에서 기장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지금 유럽 전역이 마비 상태입니다. 런던은 물론이고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까지 전부 폐쇄됐어요. 사토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연료 문제도 있고요. 지금 상태로는 인천이 최선입니다. 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인천, 한국.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선택지였죠. 기장이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얼마나 위급한가요? 사토 교수가 대답했어요. 골든타임 안에 병원 도착 못하면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천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너무 깁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으면 가야죠. 기장이 조종실로 돌아갔어요. 얼마 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상 악화로 인해 목적지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변경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5시간 후입니다. 객실이 술렁였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인천이요? 한국 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르웨이 억양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왜 아시아로 가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유럽 기업 임원 같았어요. 토마스 베르그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죠. 지금 응급환자가 있는데 한국으로 간다고요? 제정신이에요? 카린이 다가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지금 유럽 전역이 폐쇄됐어요. 그래도 한국은 안 되죠. 아시아 공항은 믿을 수 없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잖아요. 다른 승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나아요. 한국 의료 수준이 어떤데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죽는다고요. 빨리 가야 한다고요. 토마스가 코웃음 쳤어요. 아가씨, 감정적으로 굴면 안 돼요. 이건 합리적 판단의 문제예요. 전 주먹을 쥐었습니다. 합리적 판단이라고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에 무슨 합리적 판단이냐고요. 카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모건 씨, 어떡하죠? 당신이 감사관이잖아요. 결정해야 해요. 전 카린을 봤습니다. 제가요? 당신이 책임자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줘야죠. 책임을 떠넘기는 거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제 탓으로 돌리려는 거였죠. 전 그런 패턴을 수없이 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선 누구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더 거칠어졌어요. 산소 포화도가 85%로 떨어졌죠. 사토 교수가 다시 맥박을 짚었습니다. 빈맥이 심해지고 있어요. 부정맥 위험도 있습니다. 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요,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전 스톱워치를 봤습니다. 45분 경과. 환자가 처음 증상을 느낀 시점부터 계산하면 이미 1시간 넘게 지난 거였어요. 골든타임은 2시간. 남은 시간은 1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까지는 5시간이나 남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구급차 안에서 제 손을 꼭 쥐시던 그 손이요. 차갑고 떨리던 손이었죠. 레나,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병원 도착이 너무 늦었거든요. 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느릴 거야. 아버지처럼 이 사람도 죽을 거야.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객실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승객들의 불안이 전염되듯 번지고 있었죠. 아이들이 울고 어른들이 소리 지르고 카린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조종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기장이 나와 말했어요. 인천 관제와 교신했습니다. 응급환자 상황 전달했고요. 사토 교수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준비하겠답니다. 준비라고요.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준비는 누구나 한다고 말하죠. 문제는 실행이에요. 전 창밖을 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이었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죠. 아름다웠지만 무서웠습니다. 5시간 뒤면 알게 되겠죠. 한국이 정말 준비된 나라인지 아니면 그저 말뿐인 곳인지. 스톱워치는 계속 째깍거렸습니다. 비행 3시간째였습니다. 환자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전 1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은 계속 떨어졌어요. 90에서 85로 다시 80으로. 맥박은 반대로 올라갔죠. 110에서 120으로. 심장이 필사적으로 뛰는 거였어요. 죽어가는 심근에 피를 보내려고요. 산소 포화도도 문제였습니다. 85%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어요.
산소 유량을 최대로 올렸는데도요.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였죠. 신부전의 징후였습니다. 사토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골든타임 안에 혈관을 열지 못하면 심근이 괴사됩니다. 얼마나 남았죠? 증상 시작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경과만 봐도 1시간 반은 넘었을 겁니다. 남은 건 30분 정도예요. 전 스톱워치를 봤습니다. 7시 13분 경과. 하지만 환자가 처음 가슴 통증을 느낀 건 비행 전부터였다고 했어요. 그럼 이미 2시간 가까이 지난 거였죠. 골든타임은 끝났습니다. 딸이 어머니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곧 병원 가요. 환자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딸.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해요? 엄마 잘못 없어요. 항상 너한테 짐만 됐지.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아빠는 제 전부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떠나셨죠. 조종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기장이 나왔어요. 인천 관제와 다시 교신했습니다. 환자 상태 업데이트했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더군요.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투약 내역, 심전도 파형까지요. 사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이네요. 그리고 착륙 즉시 의료팀이 기내로 들어올 거래요. 환자 정보는 이미 병원에 전송됐다고 하고요. 전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하지. 문제는 실행이야.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그랬어요. 구급대가 왔고 병원에 연락했고 준비한다고 했죠. 하지만 응급실은 10,000원이었고 의사는 다른 환자를 보고 있었고 결국 아버지는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시스템이란 게 그래요. 평상시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위기가 오면 무너지죠. 부기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관제에서 기상정보도 줬어요. 현재 인천공항 기온 영하 3도, 바람 북서풍 초속 7m, 시야 10km, 활주로 상태 양호래요. 구체적인 숫자였습니다. 전 그 점은 인정했어요. 최소한 정보는 정확하게 주는 것 같았죠. 착륙 예정 시각은요? 2시간 20분 후입니다. 전 계산했습니다. 환자가 처음 증상을 느낀 시점부터 계산하면 착륙할 때쯤이면 4시간 가까이 지난 거예요. 골든타임의 2배였죠. 사토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심근 손상이 커집니다. 착륙해도 시술해도 후유증이 심할 거예요. 신부전, 부정맥, 최악의 경우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알았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사망이라는 거요. 환자의 의식이 또 흐려졌습니다.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더 얕아졌죠.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자면 안 돼요. 눈 떠요. 사토 교수가 맥박을 짚었습니다. 심박수 140. 위험합니다. 전 산소 마스크를 다시 확인했어요. 제대로 붙어 있었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전 기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요. 객실은 조용했습니다. 승객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까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었죠. 다들 자기 자리에서 불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토마스 베르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저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병원이 제대로 된 곳인가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당신이 감사관이잖아요. 전 한국에 가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운에 맡기는 거네요. 그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전 스톱워치를 내려다봤습니다. 92분 경과.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느릴 거야. 분명히 느릴 거야. 말만 앞서는 곳일 거야. 하지만 동시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정말 빠르다면? 전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희망은 위험하거든요. 희망은 실망을 낳죠. 증명될 때까지는 전 믿지 않을 거였습니다.
인천까지 1시간 30분 남았을 때였습니다. 조종실에서 기장이 직접 나왔어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죠. 관제에서 받은 겁니다. 의료팀이 확인하라고 보냈대요. 사토 교수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전 옆에서 같이 봤어요. 거기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마리나 콜린스, 47세, 여성. 추정 진단 급성 심근경색. 좌석 위치 42A. 투약 내역 아스피린 300mg, 산소 분당 10리터. 현재 활력 징후 혈압 80대 55, 맥박 140, 산소 포화도 83%.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보들을 누가 정리한 거죠? 전 보낸 적이 없었어요. 기장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관제와 교신하면서 전달한 겁니다. 관제에서 의료팀한테 바로 보냈다더군요. 그럼 지금 병원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인천공항 의료센터, 그리고 근처 대학병원 심장내과까지 전부 공유됐답니다. 사토 교수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심장내과 당직의 이름까지 적혀 있네요. 김성우 교수. 밑에 더 적혀 있었어요. 심혈관 중재시술팀 대기 중. 심도자실 준비 완료. 구급차 공항 내 배치 완료.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직 착륙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준비됐다고요? 이게 언제 보낸 거예요? 40분 전이요. 제가 첫 교신했을 때 바로 준비 들어갔답니다. 40분 전이라고요. 그때 전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느릴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부기장도 나왔습니다. 방금 업데이트 받았어요. 활주로 33 레프트로 직접 유도한답니다. 게이트까지 최단 거리로요. 택시 타임은요? 2분 30초 예상이래요. 2분 30초. 활주로에서 게이트까지 그 시간이면 도착한다는 거였어요. 보통은 5분에서 10분 걸리는데요. 사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율적이네요. 효율적이라고요. 전 그게 가능한지 의심스러웠어요. 공항이란 곳은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활주로 대기 유도로 이동, 다른 기체와의 조율.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2분 30초라니요. 기장이 다시 조종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30분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눈을 뜨지 못했죠. 호흡은 짧고 불규칙했습니다. 딸이 어머니 손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제발요. 전 다시 혈압을 쟀습니다. 75대 50. 더 떨어졌어요. 맥박은 150. 위험 수준이었죠. 사토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륙 전에 심정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요. 기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심폐소생술 뿐이에요. 제세동기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안 됩니다. 전 스톱워치를 봤습니다. 185분 경과. 3시간 넘게 지났어요.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거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였죠. 하지만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던 나라가요. 부기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관제에서 또 보냈어요. 의료팀 구성원 명단이래요. 종이를 건네받았습니다. 거기엔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지훈, 간호사 이수진, 응급구조사 박민호, 방사선사 최영수. 4명이었습니다. 각자 역할이 명시돼 있었어요. 한지훈은 현장 총괄, 이수진은 활력징후 모니터링, 박민호는 이송 준비, 최영수는 장비 담당. 전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한다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땐 달랐어요. 구급대원 2명이 왔고 병원에 연락했고 그게 끝이었죠. 병원에선 누가 담당인지도 몰랐고 준비됐는지도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이름이 있었어요. 역할이 있었죠. 누가 뭘 하는지 명확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승객들이 움찔했죠. 기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3분간 난기류 구간 통과합니다. 안전벨트 확인하세요.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관제에서 미리 알려준 거였어요. 난기류 위치, 강도, 지속 시간까지요. 3분 후 비행기가 안정됐습니다. 기장 말대로였어요. 전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요? 사토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관제 수준이 상당하네요. 정보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네.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아시아 공항들은 보통 기본만 하는 편인데 여긴 다르네요. 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감정이었죠.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낯선 느낌이었어요. 혹시 이게 희망인가요? 아니에요. 전 희망을 믿지 않습니다. 증명될 때까지는요. 하지만 손끝이 저렸습니다. 스톱워치를 쥔 손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불빛이었어요. 한국이었죠.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15분 후 착륙합니다. 딸이 어머니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엄마, 다 왔어요. 조금만 더요. 전 스톱워치를 내려다봤습니다. 198분 경과.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발 말이 사실이기를.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바퀴가 지면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체가 흔들렸죠.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며 엄청난 굉음이 울렸습니다. 전 스톱워치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였거든요. 착륙부터 의료팀 도착까지. 이게 시스템의 진짜 속도를 보여주는 거였죠. 비행기가 감속했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달렸어요. 창밖으로 공항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했어요. 깨끗했죠. 기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도로 진입합니다. 게이트까지 2분입니다. 2분. 아까 들었던 그 숫자였어요. 비행기가 좌회전했습니다. 유도로로 들어섰죠. 다른 기체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앞길은 비어 있었습니다. 전 시계를 봤어요. 째깍째깍. 초침이 움직였죠. 30초 경과. 비행기가 다시 좌회전했습니다. 1분 경과. 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1분 30초. 비행기가 감속했습니다. 1분 50초. 정지. 정확히 2분이었습니다. 관제가 말한 대로였어요. 엔진 소리가 멎었습니다. 객실이 조용해졌죠.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풀기 시작했어요. 카린이 앞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거였죠. 보통은 게이트 연결되고 안전 확인하고 승무원들끼리 신호 주고받고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부기장이 나와 소리쳤어요. 의료팀 들어옵니다. 문 개방하세요. 카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전 스톱워치를 다시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재는 거예요. 의료팀이 환자한테 도착할 때까지요. 4명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은 4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가슴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지훈. 그 뒤로 간호사, 응급구조사, 1명 더. 4명 모두 손에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빠르되 침착했어요. 한지훈이 객실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단 1초도 안 걸렸어요. 시선이 정확히 42A로 향했죠.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니, 걸어온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였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누구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왔어요.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8초 경과. 한지훈이 환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 섰어요. 응급구조사는 반대편으로 갔죠. 마지막 1명은 뒤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설명도 없었죠. 각자 자기 위치로 갔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요. 15초 경과. 간호사가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한지훈은 맥박을 짚었어요. 응급구조사는 산소 마스크를 확인했죠.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부딪히지 않았어요. 22초 경과. 한지훈이 눈을 들어 사토 교수를 봤습니다. 증상 시작 시점이 언제죠?
사토 교수가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석 시간 넘었을 겁니다. 투약은요? 아스피린 300mg, 산소 분당 10리터. 알겠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질문 없었죠. 한지우는 다시 환자에게 집중했습니다. 30초 경과. 간호사가 말했어요. 혈압 70대 50, 맥박 158, 산소 포화도 82.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전도. 응급구조사가 전극을 붙였어요. 기계에서 삐소리가 났죠. 화면에 선이 그려졌습니다. 한지훈 얼굴이 굳었어요. 심실세동. 심실세동이라고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40초 경과. 네 번째 팀원이 제세동기를 꺼냈습니다. 패드를 환자 가슴에 댔어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150줄. 모두 떨어지세요. 딸이 뒤로 물러섰어요. 울고 있었죠. 기계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충전되는 소리였어요. 45초 경과. 쇼크. 탁. 환자 몸이 튀었습니다. 근육이 수축했어요. 심전도 화면을 봤습니다. 선이 흔들렸죠. 그리고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으로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동리듬 회복. 한지훈이 맥박을 다시 짚었어요. 맥박 120. 안정됐습니다. 50초 경과. 응급구조사가 들것을 펼쳤습니다. 4명이 동시에 환자를 들어올렸어요. 부드럽게, 빠르게요. 52초. 환자가 들것에 누웠습니다. 고정됐어요. 산소통이 연결됐죠. 심전도 기계가 따라붙었습니다.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이송합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4명이 들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조용했어요. 빨랐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죠. 딸이 따라 뛰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스톱워치를 내려다봤어요. 52초. 문이 열리고 의료팀이 들어오고 환자를 평가하고 심실세동을 처치하고 이송 준비까지. 52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토 교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스톱워치를 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 구급대가 오는데 40분 걸렸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만나는데 또 30분 걸렸죠. 총 70분.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52초.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시스템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다고 했죠. 맞았어요. 지금 제 손에 증명이 있었거든요. 52초. 카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건 씨, 괜찮으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죠.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급차가 보였어요. 환자가 실렸죠. 딸이 따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점점 멀어졌어요. 전 스톱워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었죠. 응급에서 일부는 생명.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일부는 생명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52초 만에 해냈습니다. 공항의료센터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제 임무는 끝났거든요. 비행 중 발생한 응급 상황, 기록 완료. 보고서 작성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그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요. 사토 교수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기다리고 있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2시간째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전 불안했어요.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52초가 기적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었거든요. 3시간째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복을 입고 있었죠.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요. 전데요. 환자분 상태 안정됐습니다. 시술 성공했어요.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괜찮다고요? 네. 막힌 혈관 열었고 스텐트 삽입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에요. 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살았다고요? 정말 살았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은 넘겼지만 공항에서 빠른 처치 덕분에 심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사토 교수가 물었습니다. 증상 시작부터 혈관 개통까지 얼마나 걸렸죠?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78분입니다. 78분이라고요. 전 계산했습니다. 환자가 처음 가슴 통증을 느낀 시점, 비행기 착륙, 공항 의료팀 처치, 병원 이송, 시술까지 모두 합쳐서 78분. 사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군요. 보통은 2배는 걸리는데요.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요. 공항과 병원이 직통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직통이라고요? 네. 공항 의료팀이 환자 정보 전송하면 병원에서 이미 준비 들어가요. 심도자실, 의료진, 장비 전부요. 환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술 시작할 수 있죠.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쉰이 초만에 가능했는지요. 준비가 끝나 있었던 거예요. 환자가 오기 전부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지금은 좀 쉬세요.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사라졌습니다. 딸은 계속 울고 있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전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인천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죠. 사토 교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모건 씨, 이건 운이 아니에요. 전 그를 봤어요. 이건 구조예요. 시스템이죠. 한국은 사고가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이미 준비하는 나라더군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토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일본도 시스템 좋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긴 다릅니다. 빠른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움직인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깨끗했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도로를 달리는 차들, 사람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라고 들었어요. 70년 전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배웠던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요.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호텔 방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죠.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이번 비행에 대한 평가 보고서요. 전 항상 숫자만 적었어요. 시간, 절차, 규정 준수 여부. 감정은 배제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토론토발 인천행 긴급회항 비행. 기내 응급환자 발생. 심근경색 의심. 인천국제공항 착륙 후 응급처치 진행됨.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착륙부터 의료팀 환자 접촉까지 52초. 증상 시작부터 혈관 개통까지 총 78분. 환자 생존. 예후 양호. 한 줄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일본 감사관은 25년간 항공 안전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공항을 받고 다양한 응급 상황을 기록했죠.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목격한 것은 달랐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빠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시스템이었어요. 환자가 오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정보가 공유됐고 팀이 구성됐고 역할이 분담됐습니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본 감사관의 아버지는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응급에서 일부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정작 본인이 쓰러졌을 땐 70분이 걸렸습니다. 시스템이 느렸기 때문이에요. 타이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52초였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죠. 싸우지 않기 위해 먼저 준비하는 나라. 사고가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이미 배치를 끝내는 시스템.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준비된 시스템은 빠른 게 아니라 먼저 움직입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파랗게 개고 있었죠. 전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아빠, 이제 알 것 같아요. 1분이 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그 1분조차 아까워하더라고요. 스톱워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믿게 됐어요. 말이 아니라 증명으로요.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의 시스템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작은 것 하나까지 준비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